정말 느린 프로그램 때문에 속 터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로딩 화면만 쳐다보면서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던 바로 그 답답함. 오늘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어봤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저 아이콘을 보면서 대체 언제 되는 거야?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지루한 기다림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지도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지도를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빛의 속도로 작동하는 쿼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최적화 로드맵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 지긋지긋한 로딩 스피너를 이기는 것. 그걸 위해서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뒤에 숨어있는 단계별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궁극의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이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검증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음부터 최고의 쿼리를 작성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여정의 핵심이 될 지도입니다. 이 지도만 있으면 개발자가 어떤 복잡한 쿼리를 만나더라도 가장 좋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자, 이제 이 지도를 들고 여행을 떠날 텐데요. 첫 번째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는 쿼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짧고 굵게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인지 아니면 길고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인지 이걸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도 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첫 번째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24시간 동안 취소된 항공편 목록 좀 줘.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범위가 좁죠? 이게 바로 단기 쿼리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취소된 항공편 정보를 다 줘. 이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뒤져야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장기 쿼리에 해당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경로, 단기 쿼리, 즉 단거리 질주 코스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정 정보를 아주 빠르게 찾아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다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 쇼트라고 표시된 갈래길 보이시죠? 네, 지금부터 우리가 따라갈 경로가 바로 저깁니다. 이 단거리 질주를 제대로 해내려면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제한적인 필터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걸러내주는 조건을 먼저 쓰는 거죠. 뭐랄까,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딱 한 종류만 잡고 싶을 때 가장 촘촘한 그물을 먼저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가 이 필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인덱스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책 맨 뒤에 있는 찾아보기로 원하는 내용을 바로 찾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조건들을 붙여나가면서 쿼리 전체를 완성하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절대 추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면에 나온 예시처럼 항공편 상태가 정시인 경우랑 취소됨인 경우, 상식적으로도 취소된 경우가 훨씬 적겠죠? 개발자는 바로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서 가장 적은 결과만 남기는 조건을 맨 앞에 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능 최적화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도의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깊게 분석해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 같은 쿼리들입니다. 여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롱이라고 쓰인 경로로 시선을 옮겨주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전략 자체가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 마라톤 경로 안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하느냐, 아니요라고 답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점진적 업데이트라는 건 그러니까 매번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계산한 이후에 바뀐 부분만 쏙 뽑아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에요. 훨씬 효율적이겠죠?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이 마라톤은 갑자기 단거리 달리기로 바뀝니다.
즉 다시 단기 쿼리 경로로 돌아가서 이 업데이트를 하나의 짧은 질주처럼 간단하게 처리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점진적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진짜 장거리 마라톤이라면 이 4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여러 데이터 테이블을 합칠 때 조인, 결과가 가장 적게 나오는 조합부터 먼저 실행합니다. 둘째, 테이블을 하나씩만 아주 조심스럽게 추가하면서 각 단계마다 성능이 뚝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마치 범인 찾기처럼요. 셋째, 엄청나게 큰 테이블은 딱 한 번만 훑어보고 끝내야 합니다. 여러 번 보면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종류별로 묶는 그룹화 작업, 즉 그룹 바이는 최대한 맨 끝으로 밀어야 합니다. 이 순서야말로 성능 저하라는 함정을 피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지도가 정말 강력한 도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제 현장에서의 최적화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룬 쿼리 최적화는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초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자체가 부실한 것과 같아요. 아무리 내부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도 건물이 흔들리는 건 막을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 지도 밖에도 성능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한 셀렉트문에서 시작해서 한 번에 테이블을 하나씩만 추가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대한 쿼리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한 방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안전한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 단계마다 꼼꼼하게 테스트하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슨 비밀스러운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누가 따라하든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복 가능한 과학적인 방법론에 가까워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방법의 진짜 힘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어떤 앱을 썼는데 와, 이거 진짜 빠르다 하고 느낄 때 어쩌면 그 뒤에 숨겨진 이런 체계적인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지 않을까요? 모든 쾌적한 경험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고민과 치밀한 설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